북극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극의 변화에 전 세계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북극 주변 나라들은 물론 전 세계 열강들이 북극으로 향합니다. 원초적이고 신비한 생명력을 얼음 안에 품고 있는 북극. 과연 북극은 어떤 곳이고 우리는 왜 북극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얼음의 나라 북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구 북반구의 가장 끝, 바로 이 중앙점이 북극점입니다. 이 북극점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60배 정도 드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가 북극해입니다. 남극 대륙과 달리 북극은 북위 66.5도 이상의 북극권이나 산림 생장 한계선 또는 7월 평균 기온 10도씨인 등원선의 북쪽 동토 지역을 포함합니다. 북극 바다에는 대구, 명태, 연어 등 다양한 수산물이 풍부한데요. 전 세계 어획량의 약 40%가량이 북극 바다에서 잡힙니다. 극지방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북극의 겨울은 영하 30도 이하로 매우 춥지만 북극 반대편 또 다른 극지방인 남극보다는 덜 춥습니다. 펭귄이 살고 있는 남극의 겨울은 평균 기온이 영하 55도씨까지 떨어집니다. 같은 극지방인데도 남극이 더 추운 이유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북극과 남극도 계절에 따라서 얼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요. 최저 기온 역시 남극이 약 20도씨가량 낮아 더 춥습니다. 남극은 주인이 없는 대륙입니다. 반면 북극은 북극해 주변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8개 국가가 위치하고 있고 이들 8개국을 중심으로 북극해 주변 자원 개발이 한창입니다. 북극의 대륙붕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원을 얻으려는 각 나라들의 영유권 주장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북극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북극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확보해 북극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북극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만큼 북극의 기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세계 각지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베레스트 만년설이 줄어들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남태평양 투발루 같은 낮은 땅이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 북극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 소용돌이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한파와 폭설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트기류 소용돌이의 강약이 되풀이되는 현상을 북극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에서는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연구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북극 연구의 중심 다산 기지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북극 다산 과학기지는 노르웨이 최북단에 있는 스발바르군도 니알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알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 11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인데요. 이곳이 바로 다산 과학기지입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극에 대한 조사를 하고 2002년에 기지를 설립하여 북극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산 과학기지에서는 온실기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 드러난 땅에 생물이 어떻게 천이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렇게 큐브가 있는 데는 온실 이런 거 버리고 요 같은 쪽 이거 친척이 친척. 커트 좀 들어 이게 스케트를 뗐다. 기지 주변 탐사와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북극곰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Take your time. 3 rounds in your own speed. Concentrate on aiming. Polar bear attacking. 굶주린 북극곰과 만나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탐사 조사 시에 총을 반드시 가져갑니다. 북극곰은 북극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북극곰의 몸은 단열성이 우수해서 체온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하며 추운 북극의 날씨를 이겨냅니다. (12월에서 1월) 사이 북극곰은 보통 2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면 몸의 지방층이 충분해야 하는데요. 두터운 지방층은 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고 약 6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극의 생물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영양을 비축해야 하는 계절이 꼭 필요한데요. 바로 북극의 여름입니다. 1년에 단 8주. 북극의 여름은 남극과 달리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북극의 여름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180종류가 넘는 꽃이 피고 바나클 흑기러기는 여름에 스발바르 군도로 날아와 알을 낳고 짧은 여름 동안 새끼들을 키워 중부 유럽 둥지로 월동하기 위해 날아갑니다. 여름을 기다렸던 술록은 겨울을 대비해 많은 풀을 뜯어먹습니다. 때마침 다산 과학기지 근처에서 북극 여우를 만났습니다. 새하얀 털옷을 입고 있던 여우도 여름에는 갈색의 보호색으로 갈아입습니다. 북극 동물들은 짧은 여름 동안 어렵게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낳아 기르고 매서운 겨울 추위를 대비하며 북극의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자연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북극 기온 때문이죠. 한편 캐나다 북부바다 보포트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가 한창입니다.
아라우노 갑판 위에서는 밤낮 없이 장비들이 움직이는데요. 북극 바다 깊은 곳에 퇴적물을 채취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바다 깊숙이 얼음 형태로 얼어있는 메탄 덩어리로 바로 이 메탄이 지구온난화 원인 연구에 중요한 물질입니다. 강력한 메탄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저희 지구온난화를 또다시 가속화시키고 이게 또 땅속에는 또 그 메탄을 또 녹이게 되고 이런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계속 증폭될 거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로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데요. 동시에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며 강력한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 바다에서 건진 퇴적물과 해수로 생물 연구도 한창입니다. 북극 심해에는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 연구하고 바닷물 안의 메탄의 양과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물고기는 클리오네라 불리는 생물입니다. 귀여운 생김새로 일명 유빙의 천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먹이를 먹을 때는 머리 부분이 십자로 갈라지면서 촉수로 먹이를 삼켜버립니다. 북극에는 이렇게 희귀한 생물이 많습니다. 해빙을 지나고 잔잔한 바다가 나오면 탄성파 탐사가 시작됩니다. 큰 덩어리들은 바로 그때 이런 큰 건 일단 안 보이네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저 지질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탄성파 탐사입니다. 에어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비를 동원을 해서 음파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음파가 반사되는 것을 받아서 그 수증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저희가 자료 처리를 해서 단면을 얻으면은 그 해저 지질 구조를 얻게 됩니다. 탄성파 탐사 연구를 위해 캐나다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돌고래와 고래를 보호하는 협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ocean, whales and dolphins use their hearing, their ears, the same way that we use our eyes. And so hearing is fundamental to their survival. And so we're very careful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animals within a safety zone around the ship. And in this project, it's 1,000 meters. 북극의 밤이 오면 하늘에 아름다운 오로라가 펼쳐집니다. 북극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북극 생물보호입니다. 아라운 탐사선에도 이누이트족이 함께 승선해 고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Looking for any blows of the bowhead whale or any kind of mammals that blow, the walrus. 북극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은 오랜 세월 북극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북극 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이누이트족과의 유대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또 북극권 나라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아라운 항해 역시 캐나다, 미국, 독일과의 공동 연구로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선 최초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했고 캐나다 측에서는 귀중한 해저 지질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극은 앞으로 계속해서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이러면 북극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도 수반을 하게 되고 또 저희 우리나라로 봐서는 북극에 대한 많은 그 혜택을 저희가 빨리 차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점으로 북극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가 되어 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바닷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22,000km 거리의 백길로 약 40일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7,000km 단축되고 약 30일이면 북극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은 다양합니다. 북극 지역의 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한 해상 운송 시장이 활성화되고 북극 화물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는 동북아 허브항으로서 입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 내빙선과 쇠빙선 건조 등을 통해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도 더욱 활성화되고 북극 지역 관광 개발도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강이 북극에 진출하는 이유는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와 더 나아가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구원들은 북극의 변화를 주시하며 산업 현장에서는 배를 찢고 개발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북극으로 열린 새로운 길.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로 북극으로 갑니다. 새로운 바닷길, 북극 항로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선과 경의선이 복원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통해 자연과 인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슬기롭고 평화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